오늘은 한국에서 코인 사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이유가 한국에서의 코인 사업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특정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모 유튜버가 이제 코인과 연관된 사건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사건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이 불법이었습니다. 아니 100% 불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본인들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100% 불법이었을까요?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 2020년보다도 한참 이전입니다. 한참 이전에 가능했었고 이제는 여러 법령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코인 관련한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레퍼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개발할 거고 개발한 플랫폼에 우리가 발행한 토큰, 코인이 사용이 될 거다. 우리가 발행한 코인 토큰이 사용이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떡상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사라.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플랫폼을 개발해서 우리가 발행한 코인이나 토큰이 그 안에서 화폐를 대신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애초에 이 특근법에 걸리게 됩니다. 특근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근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특근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시행이 2021년 12월 28일이에요. 이때 이후로는 크립토 관련해서 사업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특근법이 단순히 크립토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특근법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자본금융에 대한 법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그러나 다음에 목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외가 된다. 그렇다는 것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여야지 제외가 될 거예요. 교환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코인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코인들은 어떤가요? 교환이 가능하죠?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고 파는 것 다 가능해요. 그 말인즉슨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가상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상자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항목들도 다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에 포함이 되면은 이제 가상자산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거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여기서 보시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얼마나 따기 힘든 거냐면 ISMS-P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이 따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디테일들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획득을 하시려면은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코인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상자산을 취급합니다. 우리가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취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마스프라고 하고요. ISMS P를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본인들이 만든 코인이 이곳저곳에 사용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곳저곳에 사용이 된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곳저곳에 사용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필요하죠. 사업자 없으면 불법이죠. 그리고 그 사업자를 받기 위해선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비롯해서 여러 라이센스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사기꾼인지 검증하는 방법은 이 두 단계로 대부분 끝납니다. 애초에 이 두 단계를 통과를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신도들이 있어요. 이 광신도들이 정말로 슬픈 현실인데, 이분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하면서 나름 조사를 합니다. 근데 나름 조사를 할 때 애초에 조사 방법을 모르니까 이 코인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파는 사람의 과거,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을만한가? 그 사람 얼굴 괜찮나? 실제로 이런 얘기 합니다. 얼굴이 괜찮냐? 거짓말하게 생겼냐, 사기꾼 관상이냐,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 방법도 틀렸고 조사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하고서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기꾼이 여러 가지 이제 불평불만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불만들을 얘기하냐? 본인의 사업을 누군가가 막는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막고 있대요. 예를 들면은 뭐 국가에서 막는다, 아니면 뭐 행정 뭐 지자체에서 막는다, 아니면 뭐 특정 뭐 이해관계자들이 막는다. 검증하기도 힘든 이상한 말들로 자꾸 막고 있다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여기서 받은 돈은 이상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가던 뭐 잡혀가던 숨던 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이런 정식적인 라이센스 취득 과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라이센스 취득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획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고요. 근데 심지어 1, 2단계를 정상적으로 통과해도 정말로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특정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일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슬픈 일이죠. 좀 재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인데 아니게 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법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약간 혜택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로 적용하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과도기 제공을 해줍니다. 과도기를 제공해 준다는 거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사업 모델을 개선해라, 법에 맞는 형태로 좀 개선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산업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검증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당합니다. 내가 모은 돈을, 평생 모은 돈을 누군가한테 투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검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겠죠. 검증이 필요한데 욕심에 가득 차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투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기꾼들이 과거에는 서울에도 많았지만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노년층, 중년에서 노년층 상대로만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젊은 층에는 애초에 진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 젊은 층은 돈이 없거든요. 돈은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한 중년에서 노년층 분들한테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면서 온갖 말로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억 원씩 돈을 투자하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코인 사기 검증해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스프에 대한 부분하고 ISMSP, 이 두 개만 검증을 해도 사실은 끝납니다. 이 두 개를 모른다, 만약에 사업하면서 이 두 개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말이 안 돼요. 물론 사기를 안 치려고 하고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소수겠지만. 근데 모르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기를 치는 격이 됩니다. 왜냐? 그거는 애초에 성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파는데 아주 기본적인 법령들 안 지키고서 사업하면은 당연히 처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 산업처럼 이런 부분에서 예민한
산업에서 이것도 모른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것도 모르고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모른다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모른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리고 알고도 한다는 거는 사기입니다. 두 개의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앞에 있는 놈들은 뭐냐, 옛날에 그렇게 돈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알고 했다면 더 악질인 놈들인 거고요. 어쨌든 이 두 개만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은 검증을 하는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업성 검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래블롤이라는 거랑 뭐 KYC에 대한 거나 아니면 커스터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얘기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요거 두 개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기꾼들이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해서 떠들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한 레퍼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막 둘러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코인 사기꾼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스프 취득을 하신 상태입니까? 취득이 안 됐다면 언제 취득하실 예정입니까? ISMSP를 취득을 하셨습니까? 취득 과정에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트래블론, KYC, 커스터디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사업에서 트래블론을 지켜야 하는 사업인가요? KYC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커스터디가 발생하는 사업입니까? 이 정도만 물어보셔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잘. 애초에 사기꾼들은, 제가 쭉 봤을 때 사기꾼들은 이러한 패턴을 보여요.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사기꾼이 자신의 사기 방법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랑한 걸 주워 듣고 나도 사기를 치자, 이런 개 같은 마인드를 갖고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없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차린다고 하는데, 식당을 차리는데 당연히 포스기 필요하죠. 그리고 식자재 납품받는 거, 아니면 직원들 채용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메뉴판은 어디서 만들고, 간판은 어디서 만들고, 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잖아요. 블록체인에서의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라이센스들이에요. 왜냐, 이게 없으면 애초에 사업을 한다는 것부터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식당에서 식품 재활용하고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블록체인은 노려보는 눈이 더 많아서 더 철저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왜 투자를 하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절대 사기는 안 당하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코인 다단계가 존재합니다. 지방에 작은 사무실 차려놓고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짓들 펼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 채널은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거기에 돈을 넣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방에 많습니다. 제 고향에도 한 분이 알려주셨는데, 역 앞에 그런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 포서 파는 거예요. 꼬드기는 겁니다. 다단계로 돈 벌게 해줄게. 따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라도 피해 당하시지 않도록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사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